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기운이 빠져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는데 나이가 들수록 밤중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단순히 변비에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열을 줄이는 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바나나나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어떤 바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습관들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알아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72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두세 번은 꼭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어요. 처음 한 번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셨대요. 그러다 보니 새벽에 겨우 잠들어도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손주를 돌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끔 낮잠을 자면 밤에 더 잠이 안 와서 악순환이 반복됐죠. 가족들도 할머니가 계속 피곤해 하시니까 걱정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상담을 하면서 작은 변화 몇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저녁 무렵 5시에서 6시 사이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마시던 녹차와 수분 많은 과일들을 피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바나나 하나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자는 마음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한 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개운함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아주실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6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인인 바소프레신 호르몬 감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밤중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노인건강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밤에 소변을 적게 만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상담한 69세 김영수님 같은 경우도 젊을 때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는데 70세 전후로 하루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전립선 문제인 줄 알고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호르몬 변화가 주된 원인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녁 늦게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나 같은 수면 보조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만들어줘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물을 적게 마시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수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늦은 시간에 음료 섭취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혹시 밤중 소변 때문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어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소변이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도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일본 노인비뇨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에서 방광 용적이 평균 30%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정자님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소변을 많이 보지 못하고 조금씩 자주 가야 해서 고생하셨어요. 하루에 10번 가까이 화장실을 가시는 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도 소량씩 자주 보게 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이런 분들에게는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들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소변이 차더라도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도와줘요. 다만 과일 중에서도 수분이 많은 종류들은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처럼 수분은 적으면서 유익한 성분이 많은 과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변을 자주 보는데 양은 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체액들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신장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변이 많이 생성되는 거죠.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지 부종이 심한 어르신일수록 야간요 빈도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오래 서서 일하시거나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68세 박성호 님도 종아리 붓기가 심한 날이면 꼭 밤중에 두세 번은 깨셨어요. 낮에는 다리가 무겁고 아프시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처음엔 왜 다리 붓기와 소변이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납득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낮에 다리를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주시거나 발목을 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리를 높게 두고 누워서 체액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도 가끔씩 자세를 바꿔주시고 발목을 움직여주시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다리가 잘 붓고 그날 밤에 유난히 자주 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야간뇨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음료들을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갈 확률이 높아져요. 미국 수면재단에서는 카페인 음료를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늦게 마시면 잠들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0세 김정숙님은 저녁에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밤중에 꼭 깨셨어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리지만
몇 시간 후에는 오히려 잠이 얕아지면서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맥주가 문제인 줄 모르셨다가 끊고 나서야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저녁에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로 대체하시면 좋아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만족감은 느낄 수 있거든요. 다만 카페인이 없는 음료라도 양이 너무 많으면 결국 소변량을 늘리게 되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오늘 저녁에도 커피나 술을 드신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조절해 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드시면 갈증이 나서 밤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그룹에서 야간뇨 빈도가 1.5배 높았다고 나와 있어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서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74세 최동철 님도 저녁에 짭조름한 반찬을 즐기시다가 밤마다 물을 많이 마셨어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걸 좋아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이 갈증을 유발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전까지 계속 물을 찾게 되었고 당연히 밤에 자주 깨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좀 더 싱겁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식사 중에 충분히 섭취하시되 식후에는 가급적 줄여보세요. 특히 저녁 늦게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저녁 식사 후에 갈증 때문에 물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식단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나 섭취의 황금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시간에 먹으면 바나나의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최적의 타이밍이 됩니다.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후 5시경에 드시면 밤 10시나 11시쯤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생기고 혈당도 올라갈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거나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바나나를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시간을 조절해 보시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바나나를 고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어렵고 트립토판 활용도도 낮습니다. 반대로 너무 익어서 물러진 바나나는 당도가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바나나는 갈색 반점이 살짝 올라온 정도예요. 노랗지만 완전히 노랗지는 않고 작은 갈색 점들이 몇 개 보이는 상태가 딱 좋습니다. 이때가 당도와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균형 잡힌 상태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좀 더 신경 써서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지켜본 다음에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평소에 바나나는 어떤 상태로 드시나요? 덜 익은 것인가요? 아니면 잘 익은 것인가요? 세 번째는 아몬드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거든요. 바나나 하나와 함께 아몬드를 5개에서 6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해요. 아몬드 대신 호두나 캐슈넛을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견과류와 바나나의 조합이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거죠. 혹시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저녁 식단 조절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식단이 갈증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해줘요. 맵고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해서 밤중에 물을 찾게 만들거든요. 저녁에는 국물이 적은 한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찌개나 국보다는 나물, 구이, 조림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은 식사 중에 충분히 섭취하시되 식후에는 가급적 줄여보세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목이 마르시면 얼음 조각을 하나씩 입에 물고 계시거나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하세요. 여러분의 저녁 식단은 어떤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취침 전 습관 관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스트레스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조명을 줄이고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보다는 차분한 내용이 좋아요.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리시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눈을 감고 계세요. 깊게 잠들지 않더라도 휴식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다만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오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덟 번째는 침실 환경 관리입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빛을 차단하세요. 소음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텔레비전 보기나 책 읽기는 다른 곳에서 하세요. 그래야 뇌에서 침대를 수면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야간뇨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바나나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물만 적게 마시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였죠.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감소, 방광 근육의 변화, 체액 재분배 현상, 카페인과 알코올의 영향,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게 되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죠. 또한 낮 시간에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상생활의 즐거움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깊은 잠을 통해 하루의 피로가 완전히 풀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활력이 넘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죠.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몬드 5개에서 6개를 함께 드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고
카페인이 든 음료나 술은 피해 주세요. 짜거나 매운 음식도 저녁에는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담백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침실 환경도 시원하고 어둡게 만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하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조용한 음악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 외에도 꿀잠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들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수면 패턴과 그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